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장의 흐름을 파악하고 수익의 시그널을 읽어라. 안녕하세요. 마켓 시그널 온앤오프 진행의 문다연입니다. 빠르게 변하는 시장 속에서도 상승 시그널 보내는 종목과 섹터들 있습니다. 저희와 1시간 동안 함께 하시면서 그 수익의 시그널 잡아보는 시간 가져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마켓 시그널 온앤오프에서는요. 이무학 전문가님과 함께 간밤 미국 증시부터 국내 증시까지 시황 짚어보고요. 또 임창현 전문가님 모셔서는 시장 중심에서 수급 주체별로 어떤 사인 보내고 있는지 포착을 해보겠습니다. 또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도 실시간으로 받고 있습니다. 아래 나가고 있는 전화와 문자 통해서 고민되시는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실시간으로 차트 확인해드리겠습니다. 자, 매일 11시에 오셔서 일일이 알려주시는 우리의 이무학 전문가님부터 바로 모셔볼게요.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나라 증시가 8개월 만에 이 코스피 2,500선을 넘겨줬습니다. 또 오늘 오전에 금통위가 있었는데요. 금리 동결입니다. 3.5%로 유지를 하겠다고 밝혔는데 앞으로 또 우리가 시장에서 체크할 부분들이 있을지 오늘 시황평으로 확인을 해볼게요. 네, 오늘 시황평은 에코프로의 종목을 하나 딱 집었죠. 네, 질서 있는 퇴진을 바라며 이렇게 좀 기대 섞인 또 우려 섞인 한 줄평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평생 오르기만 하는 종목은 없겠죠. 높은 산을 올랐으면 또 내려올 줄도 알아야 되고요. 다만 우리가 바라는 건 좀 천천히 시장에 부담을 주지 않고 내려오길 바랄 마음뿐인데요. 네, 그렇죠. 자,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방금 앵커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에코프로 자체가 시장에 충격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천천히 내려오는 방법이 있고요. 또 하나의 방법은 하나 더 있어요. 급하게 내려오더라도 다른 업종군, 섹터군들이 쿠션 역할을 해주면서 지수를 커버해주면 됩니다. 자, 일단 뭐가 좋다라고 일단 우리 착 콕 집어서 말씀드리긴 하지만 일단 두 가지 선택지 모두가 시장에 일단 필요하다.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해결돼야 된다. 만약에 에코프로가 질서 없는 주가 급락이 나오고 다른 쿠션마저 없다면 시장은 와장창 깨져버리거든요. 그래서 이 둘 중 하나의 이 흐름이 지금 시장에서는 반드시 좀 필요하고요. 오늘 흐름 봐서는 일단 전자보다는 좀 후자, 다른 업종군들이 쿠션 역할을 해주면서 에코프로가 주가가 좀 급락을 하더라도 충분히 커버할 수 있을 만한 그러한 좀 모습들이 반도체 그리고 셀트리온 관련 헬스케어, 바이오 이쪽에서 조금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오늘 시장은 에코프로의 두 가지 선택지 둘 중에 하나를 택일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게 바로 이제 질서 있는 하락이거든요. 질서 있는 퇴진이고요. 그래서 더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오늘 일단은 좀 조정 가능성을 좀 염두에 두고요. 시장은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일단 에코프로 얘기를 전에 일단 미국 증시를 좀 보면 변동성은 크게 없어요. 말 그대로 태평성대. 일단은 이번 주 12일 바로 내일입니다. 그죠? 네, CPI가 또 하나 산이 있고요. 이것만 또 잘 넘어가면 또 그렇게 큰 모멘텀은 없어요. 고용 지표 좋게 나왔다, 나쁘게 나왔다, 이럴 때마다 금리를 인상 안 됐다, 인하 안 됐다, 어쩌고 저쩌고 하지만 명확한 방향은 없거든요. 그죠? 그래서 미국 증시도 좀 쉬어야 돼요.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에코프로가 쉬어야 되듯이 2차 전지가 쉬어야 되듯이 나스닥 기술주들도 조금 쉬어가는 핑계거리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지금 4월 달에 연초 1, 2, 3, 1분기가 워낙 상승을 많이 했기 때문에 4월 달은 한 달 쉬어도 되겠다. 저는 미국 증시도 좀 그렇게 바라보고 있고요. 그러한 방향에서 이제 국내 증시에 제가 포커스를 계속 맞추는 거예요. 이 증시는 이렇게 계속 제가 포맷을 길게 안 하죠. 별로 중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죠? 누워갈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 증시를 잠시 내려놓고 우리 지금 국내 증시에 조금 더
집중을 해서 시장의 이 큰 변화, 지수는 주식 안 하는 사람들은 겉보기에는 와 코스피가 얼마 돌파했네, 와 코스닥이 1분기 전 세계 상승률 1위라며 뭐 이렇게 그냥 지나가는 말로 볼 수 있지만 우리가 증시를 참여하는 참여자 입장에서 보면 에코프로 제외하고는 뭐 별로 올라간 거 없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 주식하는 사람들 요새 만나면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에코프로 있으세요? 에코프로 없으세요? 이게 답니다, 그죠? 그래서 그만큼 한 종목이 좀 쏠림 현상, 한 업종군, 섹터군의 쏠림 현상이 굉장히 강했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해소되는지가 증시가 지금 몇 포인트다, 미국 증시가 어떻게 될 거다, 뭐 오늘 조정이 어떻게 될 거다, 금리, 오늘 한국은행이 금리를 얼마 했더다, 이것보다 훨씬 몇 배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코스닥의 순환매, 다음 타자는 누구고 질서 있는 퇴진이 가능할지 오늘 저와 함께 굉장히 중요한 날입니다. 미국 CPI 발표보다 오늘이 더 중요한 날이에요. 그래서 저랑 시장을 한번 잘 탐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주 뭐 굵직한 이벤트라고 한다면 오늘 있었던 금통위부터 12일에 있을 CPI 지수 발표, 또 FOMC 회의 의사록까지 있겠지만 이런 것들보다도 지금 현재 국내 증시에서 중요한 건 앞으로 에코프로의 향방이 어떻게 될 것인지 여기에 달려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장세가 에코프로를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이렇게 나뉘다 보니까 앞으로 이 에코프로의 바톤을 누가 받을 것인지, 이어받을 것인지가 좀 주목이 되고 있는데요. 이무학 전문가님께서는 반도체와 헬스케어 쪽 좀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상승 시그널로 잡아보면 좀 더 와닿을 것 같습니다. 오늘 상승 시그널 켜진 종목들 어떤 종목들일까요? 네, 오늘은 LG화학입니다. 자, LG화학 오늘 신고가 갔어요, 그죠? 자, 우리가 에코프로 BM, 코스모 진소재, 코스모 화학, LNF, 세로닉스 이런 식으로 시장에서 모회사와 자회사 이렇게 제가 이제 짝짓기 매매를 말씀 좀 드렸잖아요, 그죠? 계열사 간, 자회사 간 상승. 자, LG화학도 뭐가 있어요? 어디 모회사입니까? LG 에너지솔루션 모회사죠, 그죠? LG 엔솔의 우리나라 최대 셀 업체의 모회사입니다. 주가가 그러한 부분들이 있어서 다시 이제 좀 부각되고 있죠. 느껴지시나요? 시장에서 이제 코스닥에서 관련주들 상승이 코스피로 넘어오는 거. 자, 다시 볼게요. 포스코 예전에 이제 우리가 시장에서 시총 상위주들 상승을 봤을 때 포스코 캠텍이었죠. 지금 포스코 퓨처 M으로 상호명을 바꿨습니다. 자, 포스코 퓨처 M, 우리나라 국내에서 유일하게 양극재, 음극재를 동시에 하는 회사죠. 엄청난 상승을 보였죠, 그죠? 자, 이 회사의 모회사는 누군가요? 포스코입니다. 그죠? 포스코 홀딩스가 신고가죠, 그죠? 자, 이렇게 이 똘똘한 자회사를 둔 시총이 큰 상위주들까지 이제 마지막 휘날리를 타면서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쿠션 역할이라는 겁니다, 그죠? 이제 이상급등 종목들 내려올 때 말 그대로 덩치가 큰 종목들이 밑에서 얘가 막 20% 30% 가지는 않지만 30% 간 거를 얘가 한 4%만 올라가도 충분히 지수로 완충 역할을 해줄 수 있죠. 시총이 크니까요, 그죠? 그래서 이러한 종목들이 전면에 나서주고 있고요. 이상하게 생각했죠. 양극재, 음극재고 뭐고 전고체고 뭐고 어디에 들어가는 겁니까? 스마트폰에 들어가나요? TV에 들어가요? 자동차에 들어가는데 정작 자동차를 만드는 회사는 주가가 안 갔어요. 자, 이게 이제 오늘 현대차 오늘 상승이 나와주고 있죠. 현대차, 기아 이런 종목들 드디어 자동차도 이제 완성차 업체들도 EV차를 진짜 만드는 업체들도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즉 이 매기가 뭐 코스닥을 강물로 비유하고 코스피를 바닷물로 비유하자면 일단 강물에서 바닷물로 이제 물이 쓱 스며드는 이런 현상들, 이런 게 이제 좀 질서 있는 퇴진이 아닌가 좀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오늘 일단은 저는 에코프로가 흠칫 좀 조정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언젠간 나와야 되는 조정이거든요. 근데 쿠션이 있을 때 빠져주는 게 훨씬 좋겠죠, 그죠? 그래서 오늘 같이 시장 분위기가 대형주들이 커버해줄 때 좀 조정을 받을, 나중에 더 가는 건 나중 문제고요, 그죠? 오늘 실적 발표가 나왔습니다. 실적 발표가 제로 노출이 될 수 있어요. 주가가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에 제로 노출이 될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 2021년 주가 9만 원 갈 때 사상 최대 실적이었죠, 그죠? 그 9만 원 찍고 6만 원까지 밀렸죠.
그리고 또 올해 1분기 사상 최악 실적 분기 영업이익 4천억, 4조가 아닌 4천억, 영업이익 90% 이상 급감했을 때 주가는 반등을 시작했습니다. 그죠? 그런 것처럼 네, 오늘 에코프로도 사상 최대 영업이익 실적 발표가 주가 조정에 오히려 빌미가 될 수 있다. 테마라는 건 그런 거거든요. 사상 최대 실적, 주가 하락. 뭐 예를 들어서 뭐 대선 테마도 그렇잖아요. 당선되면 주가가 더 올라갑니까? 아니죠. 당선되는 날 주가가 빠지죠. 그죠? 그 테마가 아예 끝나버리죠. 그런 것처럼 재료 노출 관점에서 에코프로 오늘 실적 발표는 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상승 특징 중 KPM테크입니다. 뭐 그냥 이런 것들은 계속 시장에 있을 거예요. 완전히 다 무너지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또 뭐 보니까 뭐 배터리 알루미늄 파우치 뭐 이렇게 해서 국산화에 성공했다. 자회사가 뭐 모르겠어요. 뭐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지만 뭐 어쨌든 했다고 하니까요. 뭐 믿어주는 수밖에요. 그죠? 바이오로 치면 이런 기업들 뭐라 그랬어요? 그냥 전임상에 성공했다. 동물 실험했다. 아직 멀었다. 그런데도 주가는 움직이더라. 이런 것들 현상들을 지난번에도 많이 보셨죠. 그죠? EV 첨단 소재 뭐 해서 뭐 리튬을 어쩌고 저쩌고 했다거나 그럼 주가가 급등하는 적자 기업들 잠깐씩 급등하는 현상들은 오늘 2차 전지가 좀 조정을 받더라도 계속 이어질 겁니다. 그래서 이런 룰렛, 번호표 뽑기 시세는 뭐 끝난 건 아니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일단 오늘 보시면 뭐 애경케미칼도 주가가 계속 좀 강세를 보여주고 있어요. 애경케미칼 1세대입니다. 예전에 애경화학이었죠, 그죠? 애경케미칼 어제 상한가 기록했고 리튬 2차 전지 관련해서 원래 한 10년 전쯤에는 2차 전지 소재를 만드는 회사가 우리나라에 딱 두 군데밖에 없었습니다. 예전 애경, 지금 애경 케미칼이 예전 애경 화학, 그리고 지금 포스코 퓨처엠, 포스코 케미칼이었습니다. 그죠? 애경 케미칼이 10년 만에 돌아왔네요. 그죠? 10년 만에 돌아온 애경 케미칼. 이번엔 잘 만들지 시장의 기대감이 좀 부각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 에코프로에 들써 있는 조정 좀 기대하고요. 그렇다라고 해서 뭐 전 업종군들 섹터가 다 무너지는 건 아니다. 오늘 조심해야 될 쪽은 이상급등 종목이라는 거예요. 이상급등 종목 아시잖아요. 뭐예요? 전고체, 리튬, 폐배터리, 그죠? 이렇게 시장에 아직 한 3년, 4년 이상 나와야 이제 상용화가 될지 말지 하는 기업 업종 섹터군들, 그죠? 그쪽 종목들은 여전히 오늘 조시는 방향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상승 시그널 보내는 종목들 확인을 해봤는데요. 그동안 2차 전지주들의 랠리 속에서 정작 이렇게 현대차나 기아차처럼 완성차들은 시세를 못 받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에서야 그 흐름이 이어가는 모습이고요. 과연 에코프로의 다음 주자는 누가 될지 저희 방송 통해서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반대로 상승 시그널 꺼지고 하락 시그널 켜지고 있는 종목들도 알아볼까요? 네, 오늘은 3개 그냥 말씀 좀 드릴게요. LNF의 모회사죠. 세로닉스. 그죠? 주가 이제 7만 원까지 올라갔다가, 오늘 에코프로가 잠깐 비틀거리니까 그냥 주저앉아 버리죠. 그죠? 세로닉스, 이 양극재 쪽에서 오늘 가장 많이 하락하는 종목, 얘가 양극재를 하는 회사는 아닙니다. 그죠? LNF 모회사이기 때문에, 주가가 타격을 좀 입고 있고요. 코스모 화학입니다. 그죠? 코스모 화학. 코스모 신소재에도 모회사죠. 그죠? 모회사들이 먼저 빠지네요. 그죠? 자회사 빨로 올라갔었던, 종목군들. 그래서 코스모 화학. 이쪽은 이제 이 폐배터리 관련 성장성이 좀 있는 종목이죠. 그래서 양극재 쪽, 세로닉스. 이 폐배터리 쪽, 코스모 화학. 그리고, 이 리튬 쪽에서는 GN1 에너지 제일 강했던 종목이 빠질 때 올라갈 때 가장 강한 종목이기 때문에 내려갈 때도 가장 많이 빠집니다. 테마라는 것이 속성이 그렇죠. 그죠? 올라갈 때 이유가 없기 때문에 내려갈 때도 이유가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은 이 배터리 양극재 쪽 그리고 폐배터리 쪽 그리고 리튬 쪽 가장 많이 빠지는 종목 3개 종목 보여드렸고요. 오늘만큼은 이런 거 눌림목이라고 뭐 대놓고 사시면 안 됩니다. 오늘 굉장히 좀 조심해야 되는 떨어지는 칼날을 잡지 말라는 주식 격언이 있잖아요. 도대체 떨어지는 칼날이 뭐야? 얘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전고체와 리튬 폐배터리 지금이 눌림목인지 아니면은 하락 전환인지는 혼자 잡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함께 대응 전략 세워보고 싶으시다면 저희 노란톡방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래 나가고 있는 QR코드 핸드폰 기본 카메라 어플로 스캔을 하시고요. 들어오셔서 좀 더 자세한 대응 전략들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리뷰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락하는 종목들도 있지만 오늘 진행할 세 종목은 모두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거든요. 사실 저희가 이무학 전문가님께서 한 달에 공략하는 종목 수가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신고가를 만들고 있는 종목들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에코플라스틱부터 한번 확인해 볼까요? 네, 그렇죠. 오늘 현대차, 기아차가 움직여주니까요. 이 2차 전지도 소재만 있습니까? 소재도 있지만 부품도 있잖아요. 그죠? 소재, 부품. 그죠? 장비 업체들도 있고요. 에코플라스틱 뭐 하는 회사입니까? 전기차는 가벼워야, 차체가 가벼워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플라스틱 범퍼, 에코플라스틱이 전기차, EV차에 들어가는 범퍼를 매출 비중이 작년에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전기차 관련 부품주로 합류가 됐는데 역시 실적은 거짓말하지 않죠, 그죠? 주가가 실적 발표 날 주가가 일단은 요 날입니다. 실적 발표 나오고 3월 9일 날 주가가 일단 급등을 했어요. 급등을 하고 나서 실적은 소멸성이라 그랬습니까? 제가 연속성이라 그랬습니까? 재료가 딱 나왔을 때 실적의 연속성을 보라고 말씀 좀 드렸죠. 그죠? 실적은 연속성이에요. 그래서 실적 발표 이후 주가가 끝난 게 아닙니다. 기간 조정을 잘 거칠 때 제가 계속 요 구간에서 계속 말씀 좀 드렸죠. 그죠? 눌림목입니다. 눌림목입니다. 자, 이렇게 끝날 종목이 아닙니다. 실적은 팩트입니다. 그죠? 그리고 나서 주가가 세 차례 1, 2, 3 오늘 신고가까지 세 차례 계속 좀 급등해주는 모습들. 아마 에코플라스틱 노란톡방에서 같이 참여하셨던 분들이라면 사고 이런 식으로 그죠? 아주 센스 있는 매매가 가능하셨지 않았을까 좀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아주 좋은 흐름들 보여주고 있다. 천편일률적으로 양극재 소재에서 이제는 부품, 장비, 완성차 업체까지 순환매가 돌고 그런 종목군들이 지금 시장에 완충 역할을 해주고 있다는 점 저는 오늘 굉장히 질서 있는 흐름이라고 좀 봅니다. 얘만 있나요? 자, 우리 또 화신이 있죠, 그죠? 화신도 오늘 다시 한번 신고가 가는 흐름들입니다. 자, 실적을 다시 한번 좀 볼게요. 사실 아무리 봐도 흐뭇한 실적이기 때문에 자, 연도별로 보시면 19년 19억, 2020년 적자 났습니다. 2021년 240억. 자, 근데요, 2022년 12월 달 작년 실적 870억, 영업이익이 엄청 좋아졌죠. 그죠? 거의 한 260% 가까이 급증해주는 흐름들. 왜요? 전기차, EV용 매출 비중이, 부품 매출 비중이 증가했기 때문이죠. 그죠? 그래서 사실 부품, 에코플라스틱도 실적 볼까요? 자, 보시면 얘도 158억에서 작년 385억. 자, 어떻습니까? 실적은 거짓말하지 않죠. 그죠? 테마는 거짓말을 합니다. 하지만 실적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이런 흐름들, 부품주로 순환매가 올 때마다 그냥 튀어가는 두 종목입니다. 이 화신, 에코플라스틱, 제가 픽한 두 종목들 오늘 좋은 시세 순환매가 강하게 들어와주고 있어서 오늘 아주 좋은 흐름들 보여주고 있고요. FST입니다. 자, 오늘 반도체 펠리클 말씀을 좀 드렸죠. 반도체 이제 이 EUV 공정, 이 공정단위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14배 정도 미세화할 수 있고 경박 단소화할 수 있는 공정단, 삼성, 인텔, 하이닉스 모두 다 지금 EUV 공정단 여기에 이제 보호 필름 역할 펠리클 업체가 두 개 있습니다. FST와 SNS텍이 있습니다. 자, 근데요, 오늘은 SNS텍이 대장입니다. 주가가 너무 좋네요. 그죠? SNS텍이 오늘 장중에 18% 정도 올라갔고요. FST. 제가 둘 중에 아무거나 하셔도 된다 그랬죠. 그죠? 그러나 저는 조금 더 작은 FST를 말씀을 드렸는데, FST는 기간으로 올라왔고요. 제가 말씀드렸던 구간이 여기 신고가 돌파하기 전에 여기서 이제 말씀을 좀 드렸잖아요. 그죠? 얘는 여기서 주가가 이렇게 한 20% 30% 올라왔죠. 그죠? 여기서부터 이렇게 30% 기간으로 올라온 FST, 그리고
SNS텍. 자, 그래서 한 방으로 올라가는 SNS텍. 뭐 둘 다 한 20%, 20% 정도는 네, 한 달 만에 주가가 수익이 잘 나셨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뭐를 선택했어도 펠리코 쪽 둘 다 20%이기 때문에 아주 행복한 고민이 아니었나. 그렇게 종목들 리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흔들리는 시장 속에서도 일희일비하지 않고 쭉쭉 올라서 한 달 만에 20%가량의 수익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 저희가 지금부터 또 한번 발굴을 해볼 텐데요. 오늘 장에서 공략할 수 있는 공략주들 어떤 게 있을까요? 자, 일단 계속적으로 말씀드리는 세방전지입니다. 세방전지. 오늘이 마지막 매수 타임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에코프로가 흔들리면서 2차 전지주들이 막 흔들리거든요. 그죠? 자, 그럴 때 조정을 줍니다. 조정을 줄 때, 잽싸게 사나와야죠. 그죠? 좋은 종목분들은 대장주들이 좀 흔들릴 때, 조정 줄 때 사주면 이제 시장이 다시 안정화되면서 질서 있게 종목들 조정이 시작이 되면 이제 이런 종목들이 후발주로 주가가 올라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세방전지 오늘 조정 아주 좋은 조정이다. 너무 이쁜 조정이고요. 마이너스권에서 아주 잘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스맥도 여전히 괜찮아요. 21선 눌림 그러니까 1일1비 할 필요 없다라고 말씀 좀 드렸죠. 제가 21선 깨는 거 두려워하지 마시라. 오늘도 21선 살짝 깼잖아요. 그죠? 21선 살짝 깹니다. 21선 살짝 깹니다. 21선 살짝 깹니다. 자, 근데 이 종목은 재밌는 게 21선을 깰 때마다 주가가 솟아요. 그죠? 지금도 21선 깼다가 주가가 솟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개미털기라 그러죠. 그죠? 21선만 되면 매매 원칙상 21선 기준에서 매매하시는 분이라면 21선을 깰 때 손절매하는 것도 좋습니다. 자기 매매 원칙을 지킨다. 나는 21선 매매만 합니다. 무조건 지켜야죠. 21선 돌파할 때 다시 사더라도 21선을 깨면 매도를 하시는 게 맞죠. 자, 근데요. 스맥은 우리가 21선 매매를 한 겁니까? 아니죠. 21선 깨는 거 뻔히 보면서 들어갔잖아요. 그죠? 이 종목은 기업을 보고 들어간 겁니다. 내가 보는 길로 가면 돼요. 실적을 보고 왔으면 실적을 보고, 수급을 보고 왔으면 수급을 보고, 차트를 보고 왔으면 차트를 보고 가면 됩니다. 그죠? 잘못되면 안 되죠. 차트 보고 가놓고 차트 무너지니까 갑자기 실적 보고 갔는데 갑자기 차트 보고 이런 식으로 방향만 이상하게 꺾지만 않으면 종목은 다른 길로 갑니다. 그래서 스맥 오늘 21선 살짝 깨는데요. 노 괜찮습니다. 알아요. 깨도 됩니다. 우리가 과거 패턴에서도 최근 2달 동안 21선 깨는 거 많이 봤잖아요. 그리고 나서 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거 흔들기에 당할 필요 없다. 21선 기준한 전략들 요거는 저는 괜찮다라고 보고 당장 오늘이라도 다시 양봉 전환하면서 2,800 고점 돌파 못할 거 없습니다. 그죠? 괜찮은 흐름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고요. 자, 레이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시장에서 틈새 섹터로 올라오고 있는 종목들이 있어요. 온통 2차 전지뿐만 있는 게 아니라 틈새, 잘 보이지 않는 골목 대장들이 있습니다. 자, 종목들 보여드릴게요. 덴티움. 자, 덴티움. 뭐죠? 살짝 신고가 가지고 있죠. 오늘만 간 게 아니라 추세로 가는 종목들입니다. 덴티움, 디오. 바닥에서 쓱 일어나주고 있죠. 추세가 너무 좋죠. 레이. 자, 이 세 종목 다 뭡니까? 치과, 임플란트, 그죠? 그래서 지금 이제 시장에서 유일한 대장이 사라집니다. 상징적인 종목이죠. 게임주에서 NC소프트와 같은 기업, 네, 임플란트에서 치과에서는 오셈 임플란트. 자, 오셈 임플란트가 지금도 공개 매수 진행 중이에요. 지난번 1차 공개 매수 때 지분 86% 정도 다 확보하고요. 이제 나머지 한 4% 정도만 다 확보를 하면 이제 자진 상장 폐지입니다. 기업이 잘못해서 상장 폐지되는 게 아니라 이 주식시장에서 하기 싫은 거예요. 주식시장에서 주총하고 기업 공개 정보해야 되고 내부 감사 받고 이런 것들 귀찮아. 나는 그냥 돌아갈래. 이제 비상장 기업으로 스스로 자진 상장 폐지를 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자, 그러면 오셈 임플란트가 시장에서 사라지면 어떻게 되죠? 왕이 사라지면 춘추 전국 시대가 되죠. 그죠? 어느 임플란트, 어느 치과 종목들이 오셈 임플란트의 왕자를 차지할지 아마 시세로 다툼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러한 관점에서 종목을 좀 이 종목도 아무거나 찍어도 돼요. 레이 아까도 말씀드렸던 텔리클 쪽에서 SNS텍이나 FST처럼 아무거나 찍어도 됩니다만 셋 중에 저는 그래도 하나 선정을 하자면 저는 레이 외국인 지분율이 이제 쭉 급증해주고 있고요. 제가 좋아하는 11선을 주가가 잘 타고 있기 때문에 저는 레이를 일단 원픽을 해드리면서 오늘 종목 소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이무학 전문가님은 20일 매매 전문이신데요. 이런 부분에서 스맥을 대응 전략 한번 궁금하시다면 같이 한번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세방전지 같은 경우에는 오늘 마지막 매수 타이밍이다라는 말씀 주셨기 때문에 같이 대응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주신 이무학 전문가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계속해서 오후장 대응 전략 이무학 전문가님과 함께 세워보고 싶으시다면 저희 노란톡방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래 나가고 있는 QR코드 여러분들의 핸드폰 기본 카메라 어플로 딱 스캔을 하시면요. 링크가 한 줄 뜹니다. 그 링크를 클릭하고 들어오시면 되고요. 이 방법이 조금 복잡하다라고 하신다면 문자 샵 0082번으로 이무학 남겨주시면 입장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최근 서울경제TV 전문가를 사칭하여 불법 영업을 하는 유사 사칭 업체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무료 채팅방을 통한 사칭뿐만 아니라 카카오 채널을 이용한 사칭까지 있어 피해가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 서울경제TV 소속 전문가의 무료 채팅방은 당사의 TV방송 및 유튜브 콘텐츠와 문자 수신 번호 샵 0081을 통해서만 안내되고 있으며 카카오 채널은 운영을 하지 않고 있으니 반드시 한 번 더 확인하시고 의심이 되는 경우 서울경제TV 대표번호로 꼭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경제TV는 당사의 고유 브랜드입니다. 유사 사칭 업체의 정보는 관심을 갖지 않으셔야 피해를 피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부터는 임상현 전문가님과 함께 수급 주체별로 어떤 시그널 보내고 있는지 포착하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임상현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가 방송 중에 함께 열심히 공부해서 또 공략했던 종목들 리뷰부터 진행을 해볼 텐데요. 일단 우리 임상현 전문가님을 로봇의 아버지로 만들어줬던 고마운 종목입니다. 뉴로메카가 230% 수익을 만들었는데 앞으로 로봇주들은 어떻게 흐름이 이어갈지를 한번 짚어보면 좋을 것 같고요. ST큐브도 80% 수익이네요. 진행해보겠습니다. 리뷰요. 자, 먼저 뉴로메카가 최근에 계속해서 빠지고 있는데 왜 이제 에이스를 하느냐? 에이스라는 것은 많이 올랐을 때 팔까요 말까요? 궁금했을 때도 에이스를 하고 이거 추세 이탈 같은데 이거 손절해야 되느냐? 아니면은 계속 들고 가야 되냐? 이것도 에이스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현재 중기 고점에 있는 것도 또 현재 다시 한번 터닝 포인트 있는 것도 에이스를 좀 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터닝 포인트 가능성이 있어서 제가 이제 뉴로메카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좀 드려야겠습니다. 자, 뉴로메카를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은 요거는 로그 차트로 보는 겁니다. 로그 차트와 일반 차트와 다른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로그 차트로 보면은 이제 저점과 저점을 연결한 추세선 이렇게 그어 보면은 오늘 장중에는 살짝 깨졌죠.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저점하고 다시 한번 수평 추세선을 이제 그어 보면은 정확하게 이제 추세선의 저점에 와 있다. 이걸 일반적으로 만약에 지키면은 계속해서 이제 상승의 흐름들이 나타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다시 한번 고점과 고점을 연결해 볼까요? 자, 이 부분에서도 여기서 저항에 부딪혔죠.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지난번에 형성이 됐던 이 저점 라인 부분들하고 지금하고 거의 일치를 합니다.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이 부분들은 뭐냐면은 대략적으로 한 31선 또 41선을 타고 여기가 이제 지지선 역할을 좀 해주면서 올라가는 흐름들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충분하게 이제 조정을 보여줬던 그런 부분에 좀 해당이 되고 또 저점에서 현재 지금까지가 한 20일 주기 또 흐름들입니다. 결론적으로 봤을 때 최근의 급등에 대한 절반 조정이 지금 오늘 완료됐기 때문에 오늘 장중에 터닝 포인트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내일 확실하게 터닝 포인트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새로 접근하실 분들은 21선을 좀 해보고 하거나 아니면 5일선을 종가상 해보고 했을 때 다시 한번 진입을 좀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
조만간 터닝 포인트 가능성 때문에 누리오메카 좀 에이스를 해드립니다. 뭐 자세한 로봇 관련된 이제 부분에 대해서 좀 궁금하시면은 아래 노란톡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말씀을 드렸던 S큐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데 S큐브도 지금 이 바닥권에서 이제 공략을 좀 했고요. 1월 달에 이제 이야기를 했죠. 1월 달에 이야기를 했던 종목인데 왜 다시 한번 지금 이제 고점까지 와서 좀 그 고점인데 다시 한번 가느냐 이런 부분인데 요거는 이제 본격적인 바닥 탈출, 본격적인 상승, 2단 상승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바이오 이제 대장주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런 관점에서 제가 다시 한번 에이스를 좀 하는데 자, 보통 여기 좀 보시면은 바닥권에서 다중바닥을 찍고 그리고 한번 급등을 해줬다가 한번 저점을 보여주다가 절반에서 살짝 무너졌죠. 그리고 다시 한번 이 층 돌파가 좀 일어난 상황이 좀 해당이 되죠. 근데 돌파를 하고 계속 안 무너지고 이제 버티는 부분들이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본격 상승이다. 그래서 바닥권의 층을 돌파를 하는 부분들이 해당이 됩니다. 다른 로봇이나 인공지능 이런 뭐 2차 전지는 뭐 4배수, 8배수까지 가는데 제약바이오주는 전혀 움직임이 없습니다. 바닥에서 오름도 올라왔지만은 대장주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제 S큐브의 움직임들 한번 더 지켜보라고 말씀을 드려서 제가 다시 한번 제시를 좀 했기 때문에 지난번에 언급을 했던 비엘하고 한번 같이 비교를 해서 한번 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더 자세한 것은 노란톡에 오셔서 많은 종목 내용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네, 저도 개인적으로 앞으로 로봇 관련주들 흐름이 어떻게 될지 궁금했었는데 오늘 내일 중으로 그 터닝 포인트를 잡을 수 있는 부분이 로그 차트로서 확인이 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함께 체크를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좀 더 대응 전략들 촘촘하게 세워보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저희 노란톡방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래 나가고 있는 QR코드 여러분들의 핸드폰 기본 카메라 어플로 스캔을 하시면요. 링크가 한 줄 뜹니다. 그 링크를 클릭하시고 입장 코드 1234 누르고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장에서 어떤 수급 주체별로 또 좋은 시그널을 보내고 있는지 외국인들의 수급 시그널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외국인 수급 시그널 들어온 종목 노바텍입니다. 네오디뮴 자석에 이 중국 현지에다가 원료를 공급하는 기업인데요. 오늘 장에서 3%가량 조정이 나오고는 있지만 어제 상한가를 기록한 종목입니다. 일단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상한가를 기록을 했겠죠. 네오디뮴이라고 한다면 자석입니다. 하지만 이 최근에 중국 정부에서 히토류 관련해서 수출을 제한하겠다라는 이슈가 터지면서 어제 좀 시세를 받았던 부분인데요. 오늘 공통된 이 수급 시그널의 키워드는 네오디뮴입니다. 어떤 걸까요, 자세히? 어제 사실 많이 올랐습니다. 네. 오늘 현재 네오디뮴에 관련된 부분들이 약간은 뭐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나와주는 부분들이 해당이 되는데 아마도 그 단기적으로 끝나지는 않을 것 같다 좀 생각이 되는데 이제 우리가 히토류 중에서 네오디뮴에 대해서 알아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 잠깐 조사를 좀 해보면은 현재 보시면 알겠지만은 현재 그 미국의 IRA 법이 있고요. 그다음에 유럽의 CRMA 법이 있습니다. 모두 다 핵심 원자재 관련된 어떤 공급망 재편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을 이제 배제시키려는 움직임들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중국에서는 반발 카드로서 히토류를 현재 무기 삼아 현재 어떻게 보면은 어떤 그 제재 조치를 취하려는 액션들이 보여주고 있는데 그 중에서 핵심은 뭐냐면은 뭐 뉴스 헤드라인도 나오겠지만은 전기차 배터리 싸움, 실은 자석 싸움이라고 어떤 헤드라인이 있죠. 결국은 중요한 것은 히토류 중에서 많은 부분들이 있지만은 첨단 산업에 많은 부분이 들어가지만은 현재 2차 전지 쪽, 전기차 쪽의 핵심은 배터리고도 되지만은 실질적으로 엔진 역할을 하는 모터가 됩니다. 모터를 돌리는 원천적인 힘은 자석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 자석에 대한 성분, 네오디뮴이
핵심이다 이렇게 보시면 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한번 다음 그림 보면서 우리가 이제 전기차에 대해서 배웠기 때문에 전기차는 아래 바닥을 전체로 평평하게 이제 배터리로 깔기 때문에 깔고 나서 앞쪽에 뒤쪽에 이제 모터가 있죠. 전륜 모터가 있고 후륜 모터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모터에 대해서 한 번도 안 봤잖아요. 네, 그렇죠? 그동안 배터리만 봤잖아요. 그렇죠. 한번 모터 모습을 좀 자세히 볼까요? 예. 자, 여기 보시면은 이제 그 영상으로 아니지만 사진으로 전부 다 확대를 좀 했네요. 자,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은 모터가 왼쪽 이렇게 가운데 있고요. 그다음에 모터에도 축에 바로 옆쪽에 감속기가 있습니다. 로봇처럼 이런 부분들에 해당이 되고 모터 위에는 인버터.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제 전력 변환 장치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력 변환 장치는 대표적으로 인버터, 컨버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모터 축 옆에 바로 현재 고속으로 돌아가면 안 되기 때문에 저속으로 돌아가면서 힘을 축적시키는 이제 감속기가 있습니다. 근데 구조를 좀 더 뜯어 보겠습니다. 한번 맞춰 보시기 바랍니다. 현재 가운데가 현재 모터가 좀 있죠. 네. 그러면 그 인버터하고 액츄리 감속기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한번 맞춰 보세요. 감속기는 인버터는 어디에 있겠어요? 인버터는 제가 생각했을 때 한번 맞춰볼게요. 네. 틀릴 수도 있습니다. 네. 위에 있는 게 인버터일 예. 것 같고요. 예. 모터고요. 감속기는 뭔가 여기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맞췄나요? 예, 정확히 맞췄습니다. 네, 좋습니다. 예, 그러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모터죠. 모터를 뜯어봤더니 원통형이 있고 원통형 안에 다시 원통이 있는데 이걸 뜯어보는 거기 때문에 이런 모터가 이런 구조로 되는데 다음 구조를 잠깐 보시면은 한번 뜯어봤더니 고정자가 있는 원통 틀 있고 안에 자그마한 캔 깡통처럼 회전자가 돌아가는데 우리가 저 과학 시간에 이제 그 전자석 원리, 모터 원리를 너무 까먹었는데 아무튼 뭐냐면은 그 전기의 어떤 그 이제 양 플러스 S극 N극을 회전축은 자유자유로 바꿔주면서 현재 그 힘을 돌리는 어떤 그런 원리입니다.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자석이 들어가는 거죠. 이 자석이 들어가는데 왜 이 자석 중에 왜 그 현재 다음 그림을 좀 보시면 알겠지만은 현재 네오디듐이 왜 중요하냐면은 최고의 성능을 발휘하는 것이 네오디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4가지 종류가 있는데 뭐 사마륨, 코발트는 희소 가치가 너무 적어서 이걸 대체하기 위해서 네오디듐을 했기 때문에 네오디듐이 최고의 성능을 발휘하고 나머지는 페라이트, 뭐 알리코 이런 것들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돼서 주로 페라이트나 네오디듐을 뭐 중요시 생각하고 현재 전기차에서는 워낙 성능이 좋아야 되니까 네오디듐을 완벽한 어떤 흐름으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관련주를 좀 보시면 알겠지만은 관련주는 네오디듐에 관련된 부분들은 최첨단 어떤 그런 성능이 워낙 좋기 때문에 이쪽 관련된 부분들은 중국에서 대부분 현재 컨트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일부 업체하고 우리나라는 거의 없는데 유일하게 생산하는 부분들이 이제 세토피아하고 노바텍이라는 업체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이 부분들은 세토피아 부분 이거 나중에 이야기하고 이제 페라이트 쪽은 유니언 머티리얼, 이지, 뭐 삼화전자 쪽에서 컨트롤을 하고 있고요. 일반적인 자석 생산은 자화전자 쪽 이런 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최근에 올랐던 BNG 스텔이 상한가를 갔는데 현재 네오디듐 관련된 연구 자석을 생산한다는 성림 첨단 산업 지분 때문에 이렇게 급등을 했던 전례가 있고 또 이제는 이제 자석하고 연관된 모터 관련된 부분들을 주목을 해야 되는데 모터 관련된 부분들은 현대모비스나 그다음에 LG전자, LG노텍에서 다 생산하고 있고요. 또 포스코 인터내셔널도 생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의외로 모터가 중요한데 한번 해볼까 하는데 의외로 좀 찾아보면 못 씁니다. 그래서 나머지 찾아본다면은 S&T 모티브나 계양전기 정도가 유일하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해야 될 부분들. 노바텍은 어디에 들어가느냐? 우리가 현재 이 스마트폰 케이스를 보면은 자석으로 딱딱 닫히죠. 네, 이런 거라든가 현재 이렇게 현재 가정 이걸 보시면은 현재 노트북이나 이런 데서 접히는 부분들 전부 다 자석으로 진행이 되는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노바텍에서 네오디듐을 중국 현지에서 원료를 받아다가
베트남 공장에 보통 스마트 공장이 있잖아요. 여기서 자석을 가공해서 베트남 현재 삼성전자나 다른 현재 빅테크 업체, IT 업체에 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노바텍이 가장 어떤 성장성이 높다. 실질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슈가 아닌. 다음 그림을 보시면 알겠지만은 현재 최근에 현재 집중하고 있는 것이 노바텍이 자동차 부품 분야에서 자석 분야를 확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가게 되면은 매출이 기하급수로 많이 늘어나는 어떤 구조가 상당 부분 있기 때문에 우리가 현재 노바텍 부분들을 우리가 잘 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를 이제 보시면은 그래서 오늘 이제 상한가를 어제 이제 상한가를 갔던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이제 오늘 약간 밀려주고 있습니다. 거래량이 급감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사지를 마시고요. 한 2, 3일 정도가 숨고르기 국면이 이렇게 나와주는 어떤 이격 조정의 시점이 나와준다면은 우리가 다시 한번 접근할 타이밍이 한번 좀 생겨나기 때문에 차분히 한 2, 3일 좀 기다렸다가 매수하는 전략들 필요해 보이지 않겠냐 생각이 됩니다. 네, 연구 자석 중에 최고 성능을 지닌 이 네오디뮴 앞으로 일상생활부터 자동차까지 그 사업 영역을 확대하고 있지만 어제 상한가를 기록했기 때문에 며칠은 좀 더 지켜보는 전략 제시해 주셨습니다. 다음으로는 기관들의 수급 시그널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기관들의 수급 시그널 들어온 종목은요. 아까 나왔던 그 세토피아입니다. 노바텍과 함께 네오디뮴을 제조하는 그런 기업이고요. KCM 인더스트리를 인수했습니다. 오늘 장에서 반대로 8% 넘는 급등이 나왔고 사실 14%까지 올랐다가 살짝 눌림목을 주는 모습입니다. 지금 시점에서 사실 차트만 본다면 좀 잡기 무섭거든요. 공략 지점까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먼저 세토피아에 대해서 현재 좀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은 대부분 세토피아는 어떤 업체냐면은 원래 하는 일은 통신 보안 관련된 현재 이쪽 보안 관련된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매출이 워낙 안 나오다 보니까 M&A로 제이슨 컴퍼니 부분들을 인수 합병을 해서 함께 하는 회사입니다. 근데 그에 대한 자회사가 좀 약간 여러 가지 회사를 하고 있고요. 또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그림 보시면 알겠지만 세토피아는 메타시큐어, 그러니까 메타버스 관련된 부분들도 하고 있고 아홉시티라고 해서 액상 담배 관련된 부분도 하고 있고 또 뭐라면요 카나비스라고 해서 현재 의료용 대마 쪽에도 사업도 활발하게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들 세토피아는 그 핵심이 지금 현재 자회사 어떤 부분도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세토피아 부분들이 현재 네오디뮴을 제조할 수 있는 현재 KCM 인더스트리라는 회사를 지금 인수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요거에 대한 재료가 상당히 강하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국내 유일한 네오디뮴 관련된 분말 관련된 제조업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보다는 핵심적인 부분들 국내 유일한 어떤 그 네오디뮴 분말 회사 KCM 인더스트리 인수 이 재료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요것 때문에 한번 급등을 해준 것 같습니다. 일단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려보면은 세토피아 부분들이 오늘도 좀 올랐던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이 직전 고점에서 조정을 보이고 지금은 2단 상승이 좀 됐죠. 2단 상승이 됐는데 조정을 보이는 시점들이 좀 해당이 됩니다. 저는 이게 오늘 같은 경우도 약간 조정이 올 줄 알았는데 연달아 올라간 시점들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5일선이 진행이 되는 어떤 관점에서 우리가 접근하시면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최근에 올라간 것에 대한 한 절반 정도 이렇게 5일선을 터치하시면은 한번 접근하실 부분들이 좀 중요해 보이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일단 무서운 시세를 뿜어내주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5일선 매매 눌림목 지켜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차트상의 수급 시그널까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차트상의 수급 시그널 바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나온 그 종목은요, 바로 계양전기입니다. 아까 그 PPT에 나왔던 모터를 생산하는 그런 기업입니다. 오늘 장에서 보합권 움직임 보여주고 있는데요. 역시나 어제 급등한 이후로 오늘 약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앞선 두 기업과는 다르게 모터 쪽에 좀 강점이 있는 기업인 것 같아요. 예, 계양전기 부분들은 현재 뭐냐면은 산업용
특히 이제 건설에 이제 근무하신 분이나 산업에 이제 근무하신 분들은 너무나 잘 알 겁니다. 이제 국산 메이커 중에서 뭐 그라인더라든가 드릴, 전동구 이런 모든 부분들은 개항에서 하는 그런 부분들 좀 해당이 되고요. 또 컴프레서나 뭐 각종 산업용 기기, 청소기 뭐 이런 어떤 고압 세척기 이런 모든 부분들이 모터로 돌아가는 것은 전부 다 개항 전기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항이 거의 친숙하게 알려진 부분에 좀 해당이 되고 또 물론 일본 메이커, 독일 메이커, 뭐 보쉬라든가 뭐 히타치 뭐 이런 여러 가지 메이커 있지만은 또 국산 쓰신 분들은 개항만 또 쓰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금방 친숙하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개항 전기가 산업용 어떤 그 공급뿐만 아니라 전장 모터에서 작용이 된다. 우리가 현재 고급 승용차는 현재 그 버튼만 누르면은 현재 시트가 왔다 갔다 하는 거 보셨죠? 그다음에 버튼만 누르면은 유리창문이 왔다 갔다 하는 거. 옛날에 이렇게 돌려야 됐죠. 네, 손으로 이렇게 돌렸죠. 예, 그렇죠. 근데 이런 부분들이 다 들어갑니다. 이제 고급차 어떤 부분에 들어가고 나머지 어떤 부품 쪽으로도 브레이크형이나 파워트레인이나 뭐 여러 가지 부분들도 들어가기 때문에 개항전기 부분들이 앞으로 이런 쪽으로의 매출이 계속해서 늘어나는 어떤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고 주요 어떤 큰 모터 쪽은 아직은 뭐 현재 뭐 진출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성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좀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현재 보시길 바라고요. 차트를 보시면은 다행히 이제 속임수 운봉 조정이 좀 나왔다.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는 부분들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 다시 한번 그 현재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요소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큰 차트로 보면은 한번 크게 상승을 해줬다가 조정을 보이고 다시 한번 반등, 횡보, 그다음에 이제 본격 상승의 흐름들이 조만간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한번 개항전기 잘 지켜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네, 전장 모터를 만드는 기업 개항전기까지 살펴봤고요. 속임수 음봉이란 단어까지 써주셨네요. 이런 부분들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차트상의 수급 시그널까지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임상현 전문가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해결해 보겠습니다. 아래 나가고 있는 전화 문자 통해서 종목 고민 받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바로 문자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0805번님께서 라운텍 8,830원에 비중 25% 담으셨는데요. 상장 이후로 마이크로 디스플레이로 급등을 했고 지금 현재 10,000원까지 갔다가 좀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8,000원대에서 거래되고 있는데요. 앞으로의 대응 전략 어떻게 세워볼까요? 일단은 뭐 이쪽 관련된 이제 부분에서 그 신규 상장을 좀 했기 때문에 이제 차트상으로는 좀 약간 이제 애매한 상황이 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뭐 차트 쪽으로 이제 보고 약간 시간 관계상 이제 차트만 일단은 위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인 라운테크가 이제 상장을 좀 했고요. 상장을 한 이후에 이제 바닥을 다졌다가 5,000원에서 이제 10,000원까지 올라갔던 것은 거의 더블이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더블이 올라간 상황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한번 가격 조정, 기간 조정이 상당 부분 거쳐야 되는 부분에 해당이 되고 지금은 가격 조정, 기간 조정을 현재 1차적으로 보였습니다. 이렇게 21선이 보여준 다음에 다시 한번 올라갈 어떤 가능성은 없지 않아 좀 있지만은 만약에 21선이 깨지면은 이제 매도를 해야 되는데 만약에 올라가더라도 실질적으로 100%가 올라가기 때문에 당장은 이를 넘기를 어렵고 여기서 박스권의 움직임이 당분간 이렇게 뭐 진행이 될 확률이 상당히 많이 있다. 그리고 나서 현재 매물 소화뒤의 어떤 방향성이 좀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요거는 21선이 종가상 깨지지 않으면은 현재 들고 갔다가 실제로 이제 반등의 고점이죠. 약 그 10,000원 정도 형성이 되는데 10,000원에 거의 근접한 9,500원 정도의 어떤 그 마디매매 전략들 필요해 보이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아무래도 라운텍 같은 경우에는 신규 상장 이후로 2배 가까이 되는 그런 상승세를 보였기 때문에 단기 조정 혹은 박스권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들 체크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도 받아봤고요. 장 끝난 이후에도 방송 끝난 이후에도 임상현 전문가님과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저희 노란톡방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래 나가고 있는 QR코드를 여러분들의 핸드폰 기본 카메라 어플로 스캔을 하시면요. 링크가 한 줄 뜹니다. 그 링크를 클릭하시고 입장 코드 1234 누르고 들어오시면 되고요. 이 방법이 다소 어렵다라고 하신다면 문자 샵 0082번으로 임상현 남겨주시면 저희가 또 입장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저희가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전문가님들의 투자 의견일 뿐입니다. 가치 상승과 수익률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 당사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한 피해 늘고 있으니까요. 각별한 주의 부탁드립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